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오늘 취업어때 진행을 맡은 연합뉴스TV 아나운서 한보선, MC 뽀송입니다. 오늘 취업어때 목요일 코너는요. IT 인재가 되기 위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알려주는 유가리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유가리에서도요. IT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현직자분 모셨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데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인지소프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충무라고 합니다. 이제 갓 4달 차 된 신입 개발자입니다. 네, 자 그리고 채은쌤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채은쌤 요즘에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오랜만에 방송국에 와가지고 저도 또 오랜만에 와서 긴장이 되는데 영종도에서 여전히 보미를 잘 케어하고 네. 최근에 보미를 이제 유치원에 다니는 유치원에 보낸 이제 엄마가 되었습니다. 네, 보민 유치원에 적응은 잘했나요? 네, 아주 신나게 거품침 흘리면서 신나게 뛰어 다니고 있고 그런 엽사를 이제 유치원 선생님께서 보내주고 계셔가지고 네. 만족스럽습니다. 네, 자 이렇게 채은쌤과 그리고 갓 개발자가 된 우리 병아리 개발자 이충무 씨와 함께 오늘 이 시간 함께 할 텐데요. 먼저 채은쌤과는 어떤 인연이 있으셔서 오늘 이렇게 자리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처음에 IT 교육기관에서 개발 공부 목적으로 다녔는데 이제 채용생과 같은 컨설턴트님들에게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이제 취업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배우기 위해서 지원해서 이제 다니다가 이제 2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채용쌤을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자신이 원하는 개발 분야에 맞춰서 상담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어져 오다가 이제 지금까지 2년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채은쌤은 그러면 많은 이런 또 개발자분들이랑 알고 계실 텐데 충무님을 이렇게 특별히 유가리에 초대하게 되신 이유도 궁금한데요. 네, 있습니다. 저 2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유가리 내정을 많이 가지다 보니까 이제 컨텐츠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전에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랑 이제 백엔드 개발자를 모셨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취준생 친구들이 풀스택 개발자에 대해서 궁금해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이충무 개발자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근데 두 번째는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교육기관에 오긴 왔지만 진짜 IT를 배운다기보다 진짜 취업 컨설팅을 받으려고 이 기관에 이제 찾아주는 이제 목적을 듣고 나서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이충무 개발자를 좀 지도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충무님이 인지소프트에서 근무한다고 하셨는데 인지소프트 어떤 회사인가요? 인지소프트는 그 프로세스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재설계해서 AI 기반의 최적화되는 업무 환경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와 다양한 제품, 솔루션들을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인지소프트에서 지금 4달 차 개발자라고 하셨는데 보통 어떤 일을 주로 하시나요? 저희 팀의 서비스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그 카드 가맹이나 카카오페이 그리고 토스페이, 페이코와 같은 간편 결제를 빠르고 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거기서 이제 다양한 벤사와 협업해서 가맹 가입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인터넷에서 뭘 살 때 간편 결제 이렇게 해서 뭐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네. 그거랑 관련이 있는 회사라고 보면 되나요? 그것들의 이제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에는 그것들을 이제 신청을 해야 이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오프라인 있으니 매장에서. 이제 네. 그것들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하고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해했습니다. 자, 그러면 유가리 오늘은 이렇게 두 분 모시고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려라 주제판. 풀스택 개발자에 대해 알아보아요. 자, 유가리 오늘은 풀스택 개발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풀스택 개발자, 저는 말이 좀 생소한데 어떤 일을 하나요? 풀스택 개발자는 프론트엔드부터 백엔드에 이르는 모든 소프트웨어 스택을 이해하고 있고 이를 구현하는 개발자입니다. 웹 환경은 서버와 클라이언트 코드를 모두 이해해야 하는데 이 스크립트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동작하기 위해서 서버 API를 적절하게 이해하고 설계하고 구현된 상태에서 동작을 해야 하고 그리고 이 코드들은 대부분 데이터베이스라고 불리는 곳에 이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이해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프론트엔드, 백엔드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프론트엔드가 뭔지 또 백엔드가 뭔지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도 계실 것 같아요. 두 가지가 뭔지 또 개념도 짚어주실까요? 네네네. 우선은 개념 먼저 짚어드리면
웹 개발에서는 이제 풀스택 개발자를 뽑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프론트 엔드와 백엔드를 모두 나올 수 있는 사람을 이제 풀스택 개발자라고 말하고요. 이제 먼저 이제 웹 서비스 특성을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웹 서비스가 처음에 시작할 때 클라이언트만으로는 이제 무엇을 하기가 부족하죠. 그래서 일단 웹을 하기 위해서는 브라우저는 필수적인 요소고 이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웹의 결과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브라우저를 중심으로 개발을 하는 게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죠. 이제 저희가 이제 육아를 통해서 이제 계속 이제 알아보았었는데요. 그리고 또 이런 브라우저에서 없는 기능을 반드시 이제 백엔드의 도움을 받아야만 이제 서비스를 완성할 수 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가치 있는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백엔드를 통한 데이터 조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웹이 초창기 시절부터 이제 브라우저와 데이터베이스 둘 다 다루는 것들이 당연했으니까 이제 전통적인 시각에서 봤을 땐 웹 개발자는 원래 풀스택 개발자였고 무릇 웹 개발자라면 둘 다 알 줄 알아야 된다고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프론트엔드, 백엔드 다 할 수 있는 게 풀스택 개발자다 이런 말씀이신데 또 그렇다면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아야 하는 어떤 만능꾼이어야 풀스택 개발자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느껴질 수 있죠. 네, 풀스택의 그 풀이 주는 이제 어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언제부턴가 이제 풀스택이라는 단어에 너무나 많은 의미를 좀 투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실 이제 풀스택 개발자가 한 프로젝트에서 모든 거를 정말 다 오롯이 혼자 다 개발을 하지는 않거든요. 가령 뭐 충분한 인력이 있는 팀이라면 한 명이 모든 걸 다 개발하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 동시에 각자 영역을 개발하는 게 이제 빠르기 때문인데 풀스택 개발자로 뽑는다면 이제 작은 기능 하나의 프론트엔드랑 이제 백엔드를 다 담당을 하거나 이제 프로젝트마다 이제 프론트엔드랑 백엔드랑 이제 번갈아 가면서 개발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사회는 점점 이제 T자형 인재를 이제 원하고 있죠. 하나의 전문성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넓게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을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풀스택의 정의는 또 계속 변하고 있고 웹도 변하고 있고 개발 생태계도 계속 변하고 있고 이 변화를 끊임없이 주시를 하면서 넓은 생태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용하고 연결하고 협업할 수 있는지를 개발자 스스로도 본인이 지속적으로 이제 확인하고 공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풀스택 개발자로 일하고 계신 충무님 이 자리에 저희가 현직자 직접 모셨는데 풀스택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풀스택 개발자도 다른 개발자와 같이 기술과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특성상 평생 공부를 해야 하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발전할 수 있는 성장 가능성과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력이 중요합니다. 더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개발자들도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하고 개발자가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어떤 방법을 통해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있는지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채윤쌤이 여기에 더 덧붙이신다면요? 네, 좀 더 그럼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풀스택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광범위한 기술에 친숙해져야 되는데요. 뭐 가령 HTML, CSS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백엔드 언어죠. 뭐 자바 스프링이라든지 파이썬, 뭐 장고라든지 뭐 노드.js, 루비 같은 그런 백엔드 언어랑 프레임워크에 친숙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MySQL이라든지 마리아DB, 뭐 몽고DB 같은 데이터베이스 및 웹 스토리지 기술이 필요하고요. 예, 이런 기술들에 더해서 어디서나 이제 버전 관리 시스템, 컴퓨터 과학, 기본 이제 알고리즘 CS적인 거, 그리고 데이터 구조인 Git에 이제 친숙해져야 됩니다. 네, 정말 많은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충무님은 이 풀스택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문제를 마주했을 경우에는 먼저 분석을 하고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컴퓨터 사이언스 지식이나 아니면은 개발 지식을 근거로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을 이제 넘기는 것뿐만 아니라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정리하면서 쌓인 경험치를 통해서 더 나은 개발자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채윤쌤, 충무님처럼 풀스택 개발자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떤 단계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네, 먼저 풀스택 개발자가 되고 싶은 분들이라면 아주 쉽고 간단한 방법이라도 이제 본인만의 서비스를 이제 완성까지 해볼 수 있는 것을 목표로 공부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풀스택 개발자의 타이틀을 따기 위함이 아니라 조그맣게 여러 서비스들을 연결해서 한 사이클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게 이제 개발자의 시각을 굉장히 이제 넓혀주기 때문인데요. 이제 풀스택 개발자를 지향한다는 것이 사실은 누구보다 열심히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고액 연봉을 받는 그런 유니콘 풀스택
풀스택 개발자는 못 되더라도 우리는 다 같은 개발자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많이 아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발의 본질은 사실 크게 이제 본질은 벗어나지 않으니까 하나의 서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개발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야구로 치면은 투수랑 타자가 있잖아요. 아예 투타 겸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생각하고 오타니를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는 비유일까요? 네, 맞는 비유 네.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아무래도 이 풀스택 개발자 첫 경력을 시작하기에는 어떤 회사가 좋을까 생각하면 스타트업이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네, 정확하게 네, 맞습니다. 네. 네, 스타트업에서 풀스택 개발자를 좀 특히나 많이 뽑기도 하는데요. 스타트업에서는 초기 팀 빌딩이라든지 협업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풀스택 개발자들은 이제 여러 기술 전반에 걸친 이제 폭넓은 경험들이 높이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풀스택 개발자는 백엔드, 프론트엔드, 디자인팀과 협업할 수 있는 CTO와 같은 높은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빅테크 기업과 같은 수준의 깊이를 요구하지는 않더라도 기존의 아이디어를 적당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연결시킬 수가 있더라도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필요한 능력은 이제 기술적인 깊이도 깊이지만 최소한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내는 능력과 해당 비즈니스 도메인에 대한 넓은 통찰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대가 됩니다. 네. 아무리 뭔가 이렇게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 신입도 풀스택 개발자가 될 수 있나요? 사실 그 신입 개발자는 한 분야를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좀 어려운 과제입니다. 여기에 추가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한테 어려움이 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백엔드 개발자 채용 공고에서는 프론트엔드 역량을 우대사항으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뭐 신입 개발자는 자신의 전문성에 대해서 한 가지를 확립을 하고 그 다음에 웹 전체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 지식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가지고 풀스택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준비 팁을 좀 주신다면요? 프론트엔드나 백엔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해당 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일단 아까 말했듯이 쌓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분야를 기술을 추가적으로 공부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제 간단한 웹사이트를 프론트엔드부터 백엔드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까지 전체적으로 혼자의 힘으로 구현해 본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래도 그러면 목표가 풀스택 개발자셨나요? 처음에는 백엔드 개발자를 목표를 했는데 다른 개발자들과 이제 소통을 하고 이제 다른 분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느껴져서 웹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학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웹 개발에 대한 시야가 조금 더 넓어지고 그 다음에 각 분야마다의 매력을 느끼면서 이제 풀스택 개발자로서의 이제 관심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풀스택 개발자에 대해서 안 좋은 편견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주 다소 존재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풀스택 개발자라는 용어가 주는 이제 환상이 있는데 이제 정해지지 않고 주관적인 해석으로 인해서 이제 굉장히 좀 악용이 되는 케이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풀스택 의미가 좀 부풀려지다 보니까 좀 과도한 좀 개발 능력을 이제 요구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리고 인력이 없는 회사에서는 이제 풀스택을 하면 좋지 않냐는 명목으로 한 개발자에게 아주 많은 일을 이제 시키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경험이 많고 이력이 많은 풀스택을 선호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풀스택 개발자에 대해서는 깊이가 없기 때문에 좀 취업에서 다소 불리한 경우가 생길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충무님께서 지금 현직자시잖아요. 이런 네. 편견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앞서 치은쌤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안 좋은 편견이나 케이스도 있지만 취업 준비생이나 신입 개발자들은 지향하는 목표에 따라 커리어가 이제 바뀔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웹 프로세스를 경험하고 그리고 뚜렷한 목표를 잡아가는 것이 이제 풀스택만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풀스택 개발자에게 듣는 어떤 정의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풀스택 개발자란 무엇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뭘까요? 풀스택 개발자는 스페셜리스트와 제너럴리스트의 사이에 위치한다고 생각합니다. 경험이 풍부한 개발자는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개발 모두 능숙하고 여러 기술 영역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든 분야에서 깊은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핵심 분야에서 자신만의 무기를 가지고 다른 영역에서도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관점이나 경험을 풀스택 개발자로서 결합하여 프로젝트를 다루는데 큰 강점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풀스택 개발자는 스페셜리스트로서 자신만의 분야에서 자신만의 전문성을 가지고도 있고 전체적인 웹 개발을 다루는데 필수적인 능력들을 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사람들이 풀스택 개발자에 잘 맞을까요?
저는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을 좀 찬찬히 보는 경향이 있는데 좀 리더 기질이 다분하고 남의 말을 듣기보단 자기의 표현이 확실한 사람, 자신의 의사 표현이 확실한 사람들에게 추천을 합니다. 이제 보통 팀장급이 되려면 꽤 많은 프로젝트 경험이나 연차가 필요한데요. 제 지인은 이제 풀스택 개발 경험 덕분에 첫 회사에서 일한 지 6개월 만에 이제 팀장으로 이제 승진한 경우가 있었고요. 그게 흔한 사례는 아니죠. 그래서 이게 가능했었던 이유가 개발 측면에서 전체를 이제 파악할 수 있는 풀스택 경험 덕분이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풀스택 개발 경험 있으면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눈이도 생기고 팀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이나 전체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리고 개발자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실무와 관리 능력까지 겸비한 개발자는 리더로 뽑힐 수밖에 없습니다. 연봉이 높아지는 소리가 들리는 건 당연하겠죠. 네. 자, 오늘 이렇게 풀스택 개발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풀스택 개발자로 좋은 경력을 쌓기 위해서는 이직할 때 어떤 점들을 고려하는 게 좋을까요? 만약에 풀스택 개발자로서 계속해서 경력을 쌓고 싶다면 전체적인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회사로 이직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느 분야에서 이제 전문가가 되기 위해 꾸준히 학습하고 경험을 쌓는다면 이제 풀스택의 시각을 가진 그 분야만의 스페셜리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보통의 개발자랑 비교했을 때 풀스택 개발자라서 갖는 어떤 이직 시의 이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직할 때 반드시 이점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점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의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요. 생각보다 많은 개발자분들이 프론트엔드면 프론트, 백엔드면 백엔드, 이제 한 가지 커리어만 이제 쭉 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물론 지향하는 목표에 따라 커리어 패스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할 수 있는 포지션의 수가 많아서 합격률도 올라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스타트업에서는 폭넓은 경험이 이제 매력적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직을 도와줬었던 이제 풀스택 개발자 친구는 이제 백엔드 개발이랑 이제 안드로이드 앱 개발의 포지션 모두 최종 합격을 받았는데요. 이게 이제 결국에는 감사하게도 풀스택 개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지원할 수 있는 회사의 폭도 엄청 넓었고 그만큼 합격할 확률도 같이 올라간다. 주로 소규모나 급속도로 성장하는 스타트업에서 러브콜을 또 많이 보내주셨어요. 네. 아무래도 한정된 인원으로 다양한 일을 처리해야 하니까 프론트와 백엔드 경험이 모두 있다는 것을 높게 평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직을 할 때 사실 또 중요한 게 경제적인 부분도 또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풀스택 개발자가 갖는 이점이 있을까요? 네. 풀스택 개발자는 외주 개발로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 네, 많은 개발자들이 이제 부업을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외주 개발인데요. 제 지인은 이제 백엔드 인프라 구축이랑 트러블 슈팅을 서비스화해서 프리랜서 마켓에 판매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백엔드 개발 경험을 살려서 주니어 개발자들이나 이제 외주 개발자들이 의지를 해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께 인프라 구축을 해주고 보수를 받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회사에서 받는 월급 외로 적지 않은 수입을 적지 않은 수입, 많은 수입을 또 외주 개발로 벌 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추가 수입을 얻으면서 개발 실력도 쌓게 됐고 본인에게 스스로도 그렇게 만든 작품이 나의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선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충무님이 취업하실 때 채윤쌤께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처음에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할 때 초기에는 어떻게 글을 써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져서 이제 채윤 쌤에게 이제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제 채윤 쌤이 이제 제가 어필할 만한 경험과 역량을 정리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키워드 중심으로 말을 풀어서 잘 정리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피드백을 듣고 글을 수정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소개서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도 글을 잘 쓰는 편이 아니라 채윤 쌤이 이제 다시 써오라고 한 6번 정도 자기소개서를 다시 작성하도록 이제 격려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렇게 6번 쓰면서 또 본인만의 팁도 생겼을 것 같아요. 후배들에게 자소서 이렇게 써라 좀 팁을 주신다면요? 제가 느낀 중요한 점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랑 그리고 해당 직무를 진심으로 관심으로 가지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글과 핵심 문장을 만드는 것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면접에서 물어볼 만한 내용들을 미리 예상을 해서 자기소개서에 넣는다면 이제 면접에서도 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채윤쌤도 자소서 작성 팁 좀 주시죠. 네, 저는 이제 자소서 작성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본인만의 강점과 그게 이제 당신네 회사에서 어떻게 발휘할지 그 역량이 어떻게 당신네에게 도움이 될지를 꼭
쓰고 이제 말로 표현하게 하는 편인데요. 특히나 저는 이제 기록하는 습관을 이제 강점으로 내세워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록이라는 게 자소서뿐 아니라 또 면접에서도 어필하면 너무나도 플러스를 받은 만큼 이제 중요한 요소인데요. 프론트엔드와 백엔드가 이제 공부할 수 있는 분야가 엄청나게 방대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 나의 중심을 잡아주고 이제 내가 기록했었던 문서들을 보면 반드시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내가 기록하면서 익힌 나의 온전한 지식이기 때문에 그런 지식이 쌓이게 되면 해결할 수 있는 본인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영역과 속도가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네. 따라서 이제 자소서뿐 아니라 이제 면접에서도 그런 기록하는 습관을 좀 강점으로 내세우면 좋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네. 자, 개발자로 취업하려면 코딩 테스트를 꼭 해야 되잖아요. 풀스택 개발자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풀스택 개발자도 코딩 테스트가 중요합니다. 그 요구하는 기능에 맞춰서 빠르게 구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코드가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라면 그런 코드를 작성한 개발자는 좋은 개발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의 규모가 작다면 상관이 없지만 이제 서비스의 규모가 점차 늘어나고 그리고 추가해야 하는 기능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의 코드를 잘 설계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코딩 테스트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작성할지 파악하는 능력을 보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코딩 테스트는 어떻게 준비하셨는지도 살짝 알려주시죠. 코딩 테스트는 현재 프로그래머스나 백준, 그리고 리트코드, 해커랭크 등의 다양한 코딩 테스트 플랫폼이 존재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접근성 좋은 프로그래머스와 백준을 많이 추천하고요. 그리고 먼저 프로그래머스에서 레벨이 존재하는데 레벨 1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기본적인 구현력을 높이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준이라는 곳에 이제 단계별로 풀어보기라는 문제집을 통해서 1단계부터 36단계까지 진행을 한다면 이제 알고리즘의 기본부터 응용까지 다양한 문제의 유형을 풀어볼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기업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알고리즘의 유형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다 거쳤다면 이제 프로그래머스 레벨 2나 3에 있는 문제들을 풀면서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응용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코딩 테스트 팁도 또 들어봤고 면접은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면접 준비를 위해서 일단 학부 시절에 배웠었던 컴퓨터 사이언스 지식을 복습하고 이제 자기소개서나 이력서 이런 곳에 적힌 기술을 기반으로 추가적으로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혼자서만 준비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사람들과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모의 면접을 진행하고 이제 실제 면접 분위기에 맞춰서 서로 답하는 것이 자신감도 키우고 실전을 대비하기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육아리스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현직자분들을 만나봤지만 다들 자기 개발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충무님도 자기 개발 열심히 하시는 거죠? 저도 일단 풀스택 개발자로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 이제 백엔드 분야뿐만이 아니라 이제 프론트엔드 분야도 학습을 이제 꾸준히 하고 스터디를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개발 관련 서적들을 읽고 이제 좋은 개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저도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만약에 풀스택 개발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이런 각오는 해야 한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다고요? 네. 여러분이 이제 풀스택 개발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단순히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기술을 모두 다룰 수 있다. 이 정도의 마음가짐보다도 이 마인드를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기술을 활용해서 사람들이 실제 사용하는 서비스를 혼자서 만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정도 마인드셋은 장착이 되어야 1인 서비스로 수익 얻든 커리어에 도움이 되든 얻어가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애매한 풀스택 경험은 안 하는 이만 못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백엔드 커리어가 있는 상태에서 안드로이드 경험 해본다고 치고 책을 보고 예제 정도 이제 따라 해보는 걸로 그치는 수준이라면 이제 의미가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1인 사업가가 돼서 이제 나만의 서비스를 세상에 내보인다는 마음가짐으로 한번 이제 개발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이 목표를 위해 새로운 기술을 이제 배운다는 것으로 이제 스스로 동기부여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개발자로서 어떤 목표를 그리고 계신가요? 제 개발자로서의 목표는 일단 당연히 현재 업무에는 이제 충실하게 하는 것은 기본이고 풀스택 개발자로서 이제 저만의 서비스를 기획도 해보고 그다음에 구현도 해보고 이런 것을 통해서 런칭을 해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나만의 노하우와 소프트 스킬을 쌓아서 사람들에게 새롭고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는 개발자로서 성장하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풀스택 개발자를 꿈꾸는 취준생분들에게 저 카메라 보시고 한마디 해주시죠. 풀스택이라고 전문적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의 전문 분야를 찾기 위해서 넓은 시야를 가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개념을 배우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채윤쌤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여러 영역에 걸쳐서 일을 하기를 좋아하고 시스템 전체의 큰 그림을 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풀스택 개발자를 추천합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육아릿 함께 했는데 출연 소감 어떠셨나요? 일단 채윤쌤과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자리에 초대가 되어서 기쁘고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취업어때 목요일 코너 육아릿, 오늘은 풀스택 개발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세 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채윤쌤부터 해주시죠. 네, 첫 번째, 팀원들과 원활하게 작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혼자서도 여러 기술을 조합해 시너지를 낼 수 있어야 하므로 풀스택 개발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혼자 공식 문서나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공부하는 시간을 꼭 확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회가 된다면 하나의 토이 프로젝트를 온전히 총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부터 디자인, 개발까지 전부 다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개발자 모임이나 오픈 채팅방을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야는 다르더라도 각자 어떤 기술을 쓰는지, 어떤 기술에 관심이 많은지를 파악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네, 충무님도 세 줄 정리해 주시죠. 네. 풀스택 개발자는 다양한 언어를 다룰 줄 아는 개발자가 아닌 하나의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개발자입니다. 그리고 기본기를 다지고 하나의 웹사이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 보며 프로젝트의 역량을 쌓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기술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풀스택 개발자에 많이 도전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취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드리는 오늘 취업 어때?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취업 어때? 내일 오후 6시에 다시 만나요.